이렇게 해주신 설명해주신 분도 없고 이 과정을 이렇게 신경 써주신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자가 아까 1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156만 원 정도. 156만 원 정도. 이제 앞으로 내실 이자는 한 달에 한 53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오늘은 손님 한 분을 인터뷰하러 갈 거야. 좀 멀리 갈 거고, 이분은 기존에 집담보대출로 대부대출을 쓰고 있다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을 한 케이스야. 그게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거든. 그래 가서 소감도 좀 들어보고 현재 대부대출 쓰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을 남겨보고자 인터뷰를 하러 가는 길이야. 우리 앞전에 그 영상에도 올렸지만 생각보다 대부대출 쓰는 사람들이 많아. 뭐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대부대출이 금리가 아무리 싸도 10%가 웬만하면 다 넘어.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자기가 대부대출 말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쓰고 있는 분들의 한 반 이상은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분은 담보물 자체가 빌라야, 빌라. 은행이 이제 돈 빌려줄 때 아파트가 제일 뭐랄까 심플하다 할까? 감정을 할 필요도 없고 LTV 계산도 딱딱 떨어지고,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것들로 가면 취급하는 금융사가 현저히 줄어들고 취급을 하더라도 기준이 좀 까다롭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대출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탈출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오늘 만나는 분의 케이스가 그랬었어. 편하게 있으면 되죠.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사실 여기까지 온 거는 네. 기존에 대부대출 쓰고 계시던 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네. 처리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대표님의 케이스를 제가 온라인상에 공유하면 대부대출 때문에 좀 금융 비용을 많이 내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있겠죠. 저랑 비슷한. 그래서 좀 남겨보고자. 먼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기분 어떠세요? 정말 여기 있던 게 네. 여기 있던 게 많이 내려간 기분이고 정말 홀가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겠죠. 네. 앞으로 이제 그래도 또 나가는 돈이 계속 있는 거니까 관리가 중요하죠. 더. 대출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네네. 이자만 내고 있던 것보다 그래도 더 싸게 원금 상환을 하는 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생돈만 계속 날린 게 된 거니까. 아니 뭐 그래도 제가 급해서 돈이 급해서 빌려 쓴 거라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잘 된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 대부대출을 한 4년 쓰셨는데 처음에 금융기관에서 못 하시고 대부대출까지 쓰시게 된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죠. 여기 수원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1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수원에 사업 이제 시작하시면서. 네네. 그래서 금액을 받았는데 1년 있다가 상환을 하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아서 어디서 받으셨단 얘기죠? 1억을 처음에? 대부업에서. 처음부터 대부업을 네. 쓰신 거예요? 네, 왜 1억 은행을 안 알아보셨던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는 이미 꽉 차 있던 상태였죠. 꽉 차 있다는 게 집에 다른 대출도 있었다? 네. 제 이름 신용도 있었고, 네. 담보대출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더 나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금융기관에 문은 두드려 보셨더랬어요? 네. 알아는 봤죠. 알아는 봤더니 기존에 부채가 많고 네. 담보대출도 이미 있어서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방법이 얘기 아예 들으셔가지고. 정말 카드론까지도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저는 또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디테일하게 막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걸 했겠죠. 저도 그때. 있는 줄 알았으면 네. 여러 군데 자문을 좀 더 네, 구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급하고 또 마음 먹으면 또 그냥 아예 해버리고 그냥 몰라 나중에 생각하고 이런 성격이 일단 좀 몇 년만 고생해보자 하고 왔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대부를 쓰신 금액이 그때 1억 정도? 네, 근데 1년 있다가 딱 연락 와서는 여기 그때도 보셨겠지만 그 어디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대부업체 중간에 근데 대부업체가 사명을 바꿨었죠. 네, 그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게 여기가 없어진다고 제가 그때 당시 알기로는 네. 그냥 아예 없어지고 이제 새로 이제 맞아 주인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도가 뭐가 이게 안 돼서 재계약 대응이 안 된다고 네. 상환을 해라 갑자기 이래서 네.
소개해준 데다 새로 다시 대출을 받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명의만 바뀐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처음에 대출 받았던 데가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대부로 새로 저는 네. 했는데 그냥 여기에 명의만 그 이름이 명칭만 바뀐 걸로 그냥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나고 나서 뭐 이걸 어떻게 따지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고 하니까 그때 바꾸실 때 혹시 금액을 네. 정해 가셨어요? 네, 그쵸. 1억에서 더? 네. 또 여기 조금 그래 있으면 좀 여유롭게 하자 그러면서 최대 얼마 되냐 해서 최대한으로 그냥 한 거죠. 금리도 그때 당시. 바뀌셨나요? 1억 3천이 되면서 150만 원으로 150만 늘어난 원. 거니까 이자 내시면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가능한 데에서 땡기는 거예요. 와이프도 대출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1,000만 원씩 500만 그치, 원씩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어머니 덕이라고 봐야죠. 두 개 다 어머니 집인데 저한테 하나를 물려주신 거니까. 제가 여기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대표님께서 내용을 다 들어봤을 때는 저도 이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아예 손을 대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고 네. 쉬운 케이스가 있고 그냥 하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하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세 번째 케이스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그때 처음에 제 기억하기로는 신용 컨디션도 조금 떨어져 계셨고 그리고 부채가 뭐 카드 대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신용 대출 같은 것들이 고금리의 신용 대출들이 산재에 있어가지고 요즘 대출 규제 DSR 규제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갖고 있는 전체 신용 부채와 이 집으로 주담대 할 수 있는 최고 한도 그러니까 집에 기존에 있던 담보대출, 대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이걸 다 합쳤을 때 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살짝 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어머님 도움이 참 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머님 도움 받아가지고 조금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용점수 좀 끌어올리고 DSR을 맞추기 위한 신용부채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대부대출을 정상적인 주담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결론적으로 이런 케이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신 분도 없고 이 과정을 이렇게 신경 써주신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계속 불안해했잖아요. 이게 되는 걸까요? 진짜 안 되면 저도 어떡할까요? 처음에 상담하면서 그래서 해야 그런 되나 거예요.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여가지고 쉽지 그쵸. 않은 케이스였는데 그죠. 예. 아마 그때 사모님이 굉장히 저한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절실하게 저한테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맞아요. 이분들 좀 도와드려보고 싶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오늘 마무리까지 잘 맞네요. 네. 저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혹시 요즘 뭐 어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걸로 뭐 알아보시거나 하신 적은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금 알아본 거는 은행 몇 군데, 이금융 뭐 은행 몇 군데 그냥 가서 알아보신 거예요? 와이프가 전화도 해보고 가서도 해보고. 근데 이게 저희가 모르는 건지 보통 이금융 사업자 담보대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가면 나몰라라인 건지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우리한테 와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이런 반응들인 거예요. 이게 지점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업체에서 지금도 궁금해요. 대부업체에서 처음에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만기가 다 돼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잘 해주고 이자 잘 연체 없이 잘 내줬으니까 자기가 하나를 제안을 한다 하면서 브릿지 대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기 대부업체 거를 먼저 갚아주고 브릿지 여기에 수수료 주고 1, 2%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조회하면 저한테는 대출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최대한 이금융 쪽에 사업자 대출을 뽑아서 뭐 이렇게 대출 받아서 이제 여기 상환하는 걸로 이걸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방법이긴 해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예 처음 듣는 방식이어서 브릿지 업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이게 집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뭐 그러고 이게 막 다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가서 대출 신청을 하냐 사기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돈이 저한테 들어오냐 걔네가 또 중간에 가로치고 뭐 이런 것까지 상상을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뭔가 구멍이 없으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4개월, 5개월을 질질 끌더라고요. 얘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나중에 정말 점점 다가오니까 저한테 이제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대부업체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라도 정 안 되면 해야 되지 않겠냐. 신용이 안 좋아서 한도가 안 나오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점점 줄이더라고요. 처음에 2억이라고 했다가 나오는 게 1억 8천 얼마 했다가 1억이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다른 쪽 입장에서는 얘네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 계속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다가 이게 이것들이 자꾸 장난질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점점 제 상황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게 이자 내야 될 것도 밀리게 되고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자 내는 것까지 독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도 갔었어요. 2달 가까이가 밀려서 경매 넘긴다고 얘네가 꼬도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겨우 집안 한번 발칵 뒤집히고 그러다가 또 그거 한번 해결하고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비단 뭐 대부업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고금리 대출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님을 자꾸 돌려요. 네. 돈 되는 쪽으로. 왜냐면 이제 일반 고객들 대부업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금융 약자죠. 상대적인 약자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상황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끌려다닌다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리고 또 안 좋은 대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안 좋은 대출 쓰면서 금융 비용이 급격히 많이 발생하니까 돈이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1억이었지만 그게 1억 1천이 되고 그러니까. 2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꾸 쿠션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그럴 때 돌릴 때마다 어떤 수입을 또 창출하게 되는 거거든. 후순위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을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자기네들한테 돈 되는 쪽으로 자꾸 쿠션을 돌리는 거예요. 예, 대표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 딱 시작부터가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마무리가 잘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 사람. 이번에 그러면 저기 마무리 되기 전에 마지막에 대부업체에 냈던 네. 그 1억 3천에 대한 이자가 아까 1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월 월 156만 원 정도. 156만 원 정도. 다음 달부터 이제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시는 걸로 이번엔 하셨기 때문에 그죠? 단순 비교해서 1억 3천에 이제 앞으로 내실 이자는 한 달에 한 53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대략. 예. 이자만 계산했을 때는 여기 약간의 원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원리금 분할 상환이니까 40년으로.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뒤에 주변에 대출 많았던 거를 딱 한 곳으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나 한 달에 이제 나가야 될 돈. 중요한 거 그런 거 이 원금 상환은 어쨌든 하니까 이제 다시 장사에 또 좀 집중하시고 해야죠. 방학 끝나고 나면 또 바빠지실 테니까 집중하셔서. 딱 오늘 해결이 되고 이제 방학도 끝나니까 3월부터는 그 지금 요번에 전환하신 거는 일반 담보대출이거든요. 일반 주택담보대출 보험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가 되시면은 그 일반 그 우리 금융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보금자리론 3%대 금리로 전환이 가능한지 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요즘 뭐 아마 잘 되면 한 3%대까지 다시 또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네네. 추후에 직접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모님 저기 계신데 저한테 어떻게 처음 연락하셨죠?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요? 네. 저는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그 대환대출을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 막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안프로님께 딱 있어서 들어가서 안프로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뭐 후광 비추시면 딱 그건 이제 뭐 잘 끝났으니까.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근데 저 저는 솔직히 그런 거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랑 통화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통화를 하는데 그 차 통화에 목소리 하며 그 딱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 진짜요? 처음부터. 얼굴을 봤었으면 좀 느낌이 별로였을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대표님이 시간 내주셔가지고 사실 개인의 뭐 본인의 대출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뭐 되게
말씀하시기 편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제가 아이, 너무 감사한데 아니, 저는 뭐라도 더 해드리고 저 오늘 뭐 인터뷰 하고 싶었던 얘기 거의 다 했습니다. 혹시 네. 대표님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대표님 아니요, 입장에서 뭐 하시고 따로 싶은 그런 있어요? 건 없고 막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잘 해주셔서 이게 올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모르겠는데 아들내미랑 롯데월드 갔다가 네. 거기서 타로 점을 봤어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냥 저희 그 브릿지 대치를 얘기하고 있을 때 아,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기 타로점에서 그랬어요. 정말 신기하게 저희 상황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5월 초에 되면은 이제 목돈이 들어와서 지금 안 좋은 상황 다 해결하고 잘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너무 신기했어요.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네. 타로점 집요? 저 좀 나중에 명함 좀. 거기서 5,000원, 이 건당 5,000원에 그냥 그 점을 봤는데 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브릿지 업체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잘 되나 보다. 그 대출이 잘 되나 보다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안주영님 그까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맞아 떨어질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많고 하니까 계속 얘기하면서도 이게 흥분이 이게 텐션이 올라가서 막 계속 눈물이 나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아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두 분께. 네. 그리고 오늘 되게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네네네, 이제 맞습니다. 막 좀 상황이 좀 깨끗해진 날이니까 두 분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네. 앞으로 또 파이팅 하셔가지고 네. 지금 있는 대출도 빨리 처리 상한다 하시고 네.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더 해야죠. 다음에 또 대출 말고 뭐 갚아야 되는데 뭐 또는 보금자리로는 바꿔야 되는데 뭐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네. 그런 더 좋은 일들로 조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안 되면 조언이라도 드리고 네.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 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건강히 잘 지내시고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고.